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건볼트라고 하는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거를 잠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기본 형식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디펜던트 샘플링을 진행을 한 다음에 볼츠만 머신을 적용을 시킨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볼츠만 머신을 적용을 시키는데, 볼츠만 머신은 어떤 호필 네트워크에 의해서 정의되는 네트워크이고, 호필 네트워크와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는데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인 특성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최종적으로 VA에다가 볼츠만 머신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변환이 되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VA에다가 볼츠만 머신을 적용한 것, 이것에다가 Continuous Relaxation 이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ous Relaxation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컨티뉴어스하게 어떤 안정화 시켜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산적인 모양의 분포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과 유사하게, 예를 들어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을 이어줘서 연속적이지만 요 이산적인 분포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Continuous Relax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Continuous Relaxation을 적용하는 이유는 볼츠만 머신을 적용한 VA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상태 전이 확률은 확률적이지만 그 상태들, 그 각각의 상태들이 이산적이기 때문에 그 이산적인 변수에 의한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학습 시에 역전파 방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산적인 변수와 그 값을 비이산적으로, 특히 그리고 연속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이것에 의해서 Continuous Relaxation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Continuous Relaxation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argmax 샘플링과 볼츠만 머신을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argmax 샘플링에 대해서 살펴보면, argmax 샘플링과 같은 경우는 임의의 가상계 유한집합 y1부터 yn까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의 값들 중에서 맥스 값이 나오게 하는 k라고 하는 인덱스를 찾고 그것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m과 그것에 해당하는 ym을 샘플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자세히 살펴보았던 볼츠만 머신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랜덤 파이어드하고 원핫 파이어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나눠 봤는데, 이것은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파이어드 같은 경우는 노드가 뭐 1, 2, 3, 4, n까지 있다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상태 값은 0 또는 1을 갖게 되는데, 그 1을 갖게 되는 노드가 여러 개, 그러니까 복수에 있는 것을 바로 랜덤 파이어드 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반면에 원핫 파이어드 같은 경우는 노드의 상태가 0 또는 1을 가지게 되는데, 그 1을 가지는 노드가 바로 하나인 것, 그것을 바로 원핫 파이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argmax 샘플링하고 볼츠만 머신을 연계를 시켜보면은 argmax 샘플링하고 그 볼츠만 머신의 어떤 파이어드 된 상태 중에서 원핫 파이어드 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rgmax 샘플링하는 시행과 원핫 제약이 있는 볼츠만 머신의 상태의 확률 변수를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대응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rgmax 샘플링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이 된, 요 샘플링이 됐다를 1로, 그 다음에 샘플링이 되지 않은 노드를 0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argmax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꾸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볼츠만 머신이 argmax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같기 때문에 바꾸어 볼 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니고 대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볼츠만 머신의 확률 변수하고 argmax의 확률 변수가 그 특징이, 그러니까 성질과 특징이 같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대체 가능하다, 확률 변수가 대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볼츠만 머신을 argmax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볼츠만 머신하고 argmax 문제하고 치환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argmax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를 뽑는 것, 그러니까 맥스인 것을 하나를 뽑는 것이고, 볼츠한 머신이 원핫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노드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만 이렇게 딱 핫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이 구조적으로 동질하고, 따라서 이 볼츠한 머신을 argmax 문제로 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츠한 머신에서 바로 argmax 문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볼츠한 머신과 같은 경우는 기존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변화를 할 때 확률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변화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rgmax 문제를 적용할 때에도 이 확률 공간이라는 것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argmax 네모라고 하는 어떤 과제를 세울 때에도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확률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을 걸어주기 위해서 건벨 맥스 트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건벨 맥스 트릭을 통해서 확률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argmax 연산을 해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태를 변화시킬 때 이 확률 공간을 유지시키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건벨 맥스 트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벨 최대화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건벨 맥스 트릭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카테고리 분포와 각각의 인덱스 값들의 로그를 씌우게 됩니다. K까지 카테고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값들, 그러니까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것들의 로그를 씌우게 됩니다. 이렇게 로그를 씌운 값에다가 IID 한 건벨 분포의 확률 변수 값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되게 하는 인덱스와 값을 뽑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건벨 최대화 기법입니다. unnormalized 된 이런 값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에다가 로그를 씌우고 IID 한 건벨 분포의 확률 변수 값들을 각각 더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의 순서가 똑같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 값들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알파4라고 하는 거하고 4라고 하는 인덱스를 뽑는 것, 그것이 바로 건벨 최대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가장 큰 값이 되게끔 하는 인덱스와 값을 뽑는 이러한 시행, 그러니까 건벨 최대화 기법을 통해서 산출되는 최종의 시행이 바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rgmax를 사용한 건벨 맥스 트릭이 과연 실제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이진 변수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이진 변수 z에 대해서 기대값을 q바 그 다음에 로짓을 l이라고 한다면은 px는 1 이라는 것은 평균 기대값이 되고, 그것은 또 로지스틱 함수에다가 로짓을 넣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그모이드 로지스틱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의미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요 px하고 로지스틱 l하고 같다라는 것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은 한번 유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진 변수 z가 z1, z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나눠 놓은 거죠. 그러니까 z라는 것을 뭐 이게 0이고 1이 될 수도 있고 뭐 1이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정교화된 질량값 unnormalized mass가 알파1, 알파2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알파1, 알파2는 이전 페이지에서 살펴보았던 요 알파1, 알파2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unnormalized mass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것이 이렇게 그림에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때 argmax 한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gi 플러스 로그 알파 i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g1을 넣고 g2를 넣었을 때 이런 식을 계산한 것에서 맥스인 인덱스를 찾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케이스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1과 Z2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Z1이 1이고 Z2가 0인 경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argmax 선택되는 게 1이고 안 되는 게 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Z1이 선택이 되고 Z2는 선택이 안 되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Z1은 선택이 안 되고 Z2가 선택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요럴 때는 그러니까 G1 플러스 로그 알파 1
이 G2 플러스 로그 알파 2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고, 요럴 경우에는 작은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도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1이 1일 때에 대해서만 살펴보니까 요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요 경우를 의미하고, 그래서 요 P 안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G2를 넘기게 되면은 G1-G2, 그 다음에 로그 알파1-알파2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G1-G2라는 것이 로지스틱을 따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증명을 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해서 특성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로지스틱을 따른다 라는 것을 유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사항은 바로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요 링크에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변환하고 그것을 로지스틱으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1, G2라는 것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컨타입 펑션을 통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U라고 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게 되고, 알파1, 알파2 마찬가지로 써주게 된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요것은 결국에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히비사이드 펑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비사이드 펑션 같은 경우는 유닛 스텝 이러한 펑션인데요. 여기가 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경우는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값이 0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고,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히비사이드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수식들을 다소 빠르게 넘어간 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수식적인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수식과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풀면서 유도를 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푸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진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argmax를 활용한 convex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히비사이드 펑션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다음으로 히비사이드 펑션과 로지스틱 펑션이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히비사이드 펑션 같은 경우는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요 가운데는 2분의 1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0 또는 1 이렇게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지스틱 펑션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S자의 시그모이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모이드 X 라고 할 때 여기 뒤에 붙는 요 타우를 붙여주게 되는데, 요 타우는 템퍼러처 라고 합니다. 그래서 템퍼러처는 그냥 일종의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수를 붙이는데 요 상수 값에 따라서 이 S자 모양이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우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S자 모양이 점점 붙어버려서 유닛 스텝 펑션, 그러니까 히비사이드 펑션하고 거의 비슷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지더라도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개체이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산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렇게 타우를 0으로 가까이 해서 릴렉세이션을 하면은 요것은 물론 그라디언트가 굉장히 가파르겠지만 미분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값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타라고 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G라는 것을 제타로 대체하게 되는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컨티뉴어스한 제타가 디퍼런셔블하고 그 다음에 equal to discrete, 그러니까 Z, 우리가 이전까지 사용했던 Z하고 거의 이퀄하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t 타우를 0으로 보내면은 결국에는 거의 수렴을 하게 되면은 요게 디스크리트 Z하고 같아지겠죠. 요것을 보면은 요 지금 분포가 이렇게
겹쳐져서 다른 분포처럼 보이는데 하나의 분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Z1과 Z2 이진의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가 하나가 있고, 요것이 타우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요 붙으면 붙을수록 요렇게 요 값들도 이렇게 붙어버리는 이러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시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0 또는 1이라고 하는 디시전에 의해서 값이 Z1과 Z2로 뿌려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그림이지 실제 뭐 분포는 다르게 이런 뭐 가우시안을 띠라는 법은 없고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산적인 변수 Z라는 것을 연속적인 변수 Z로 바꿔주는 Continuous Relaxation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볼트 프록시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G라는 것이 Z로 바뀌게 됐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분배함수,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 또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은 파티션 펑션이라는 것 정의가 여기 시그마 Z, 이렇게 Z에 대해서 P 뭐 Z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그런 것이 바로 분배함수이기 때문에 이 정의역 부분이, 그러니까 연속적이 되니까 많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풍부한 값을 가지게 되니까 이 분배함수 또한 값이 미묘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분배함수는 근데 학습을 통해서는 좀 구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산적인 데이터 기반의 이산 변수에 대한 분배함수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로 건볼트 프록시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건볼트 프록시를 통해서 대체된 식은 기존 식의 하계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은 G라는 것을 제타로 대체를 하니까 결국에 분배함수도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구하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의 G 기반의 분배함수를 그대로 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뀌어도 분배함수는 바뀌지 않도록, 제타는 바뀌어도 분배함수는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바뀌지 않은 전체 식은 로어 바운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어 바운드가 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Theorem 1, 2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코더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인코더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프록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살펴보았던 요 q-파이 zi 기분 x 요것을 베르놀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인코더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베르놀리 구조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꾸게 됐을 때 최종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q파이 zi 기분 x 하고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바뀐 베르놀리 적용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것을 베르놀리 적용하고 이게 그대로 쓰기 때문에 로어 바운드가 되겠죠. 로어 바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타 바뀐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최종 건볼트 식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는 것은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제가 따라서 그려봤는데요. 건볼트하고 VA, 그러니까 기존의 VA하고 그냥 건벨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기존에 있었던 모델이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건볼트 이 세 가지를 비교한 것을 의미합니다.